부탄에 가기 전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행복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의무감과 호기심은 내 안의 덕후 기질을 발동하게 만들었다. 내가 부탄에 간다고 하니 아빠가 격한 반응을 보였다. 거긴 티베트 불교권 나라인데 파드마산바바 얘기를 알고 가면 좋아. 티베트 사자의 설을 쓴 고승이거든. 웃음이 피식 나왔다. 설명 변태 유전자의 근원이 아빠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불교 신자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종교 덕후에 가깝다. 모든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구약과 신약을 모두 완독했다. 이제 코란을 읽을 차례라고 놀리는 엄마에게 코란과 구약 성서의 유사성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는 사람이다. 투지에 불타 관련 서적을 탐독했다. 그래도 빈 부분은 여전히 있었다. 그럴 땐 부탄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했다. 각종 통계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에 나오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부탄은 지금 이 시각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살아있는 나라이니까 여러 수치 역시 대략적으로 감을 잡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최대한 쉽게, 지루하지 않게 쓰려고 노력했다. 됐고 여행 이야기나 해보시지 싶으시다면 이번 꼭지는 쓱 건너뛰어도 괜찮다. 책을 다 읽은 후 부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이 생겼을 때 들추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부탄은 남아시아,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있다. 면적은 38만 394제곱킬로미터, 남한의 40% 정도 크기다. 인구는 약 78만으로 서울시 송파구 인구와 비슷하다. 부탄의 국기는 이렇게 생겼다. 노란색은 부탄 왕실, 주황색은 티베트 불교의 색깔이다. 용은 부탄의 대표 상징으로 네 발에는 각각 여의주가 있다. 고대 티베트의 고승 파드마산바바가 부탄에 숨겨두고 간 보물을 뜻한다고 한다. 부탄이 세계사에 등장하는 시기는 7세기경이다. 티베트의 왕 송찬 간포는 제국을 통일하고 부탄에 진출했다. 8세기에는 티베트 불교 고승인 파드마산바바가 불교를 전파했다. 부탄의 통일은 17세기에 이뤄졌다. 통일의 주역은 샵둥 랴왕 남걀. 하지만 그가 죽자 지역 영주들은 다시 전쟁을 시작했다. 1907년 유겐 왕추크가 지금 부탄 왕조의 문을 열었다. 2대 왕, 지금의 왕추크는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었고 3대 왕, 지금의 도르지 왕추크는 근대화의 기틀을 닦았다. 4대 왕, 지금의 싱예 왕추크는 부탄의 미래를 고민하다가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왕정을 폐지하기로 결심했다. 국민들은 극구 반대했다. 왕은 국민들을 설득했다.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왕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우리 같은 소국은 바로 망한다. 왕보다는 국가가 중요하다. 결국 국민들은 왕에게 설득당했다. 대신 입헌 군주국으로 합의를 보았다. 4대 왕은 51세에 스스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5대 왕, 지금의 케사르 남겔 왕추크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 헌법을 선포하고 선거를 실시했다. 왕비는 평민 출신, 제선 페마다. 평민 여성과의 결혼으로 5대 왕은 부탄 대표 사랑꾼으로 등극했다. 지금 두 사람은 부탄 최고의 인기 커플이다. 부탄의 국교는 불교, 그 중에서도 티베트 불교다. 티베트 불교의 4대 종파 중 각교파 계열이다. 뇌룡파라고도 불린다. 부탄 불교의 심오한 교리는 잘 모르지만 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불교관을 반영한 장례 문화였다. 부탄에서 장례식은 매우 중요한 절차로 부모가 죽으면
최대 49일간 쉬면서 제사를 지낸다. 망자가 좋은 곳에서 환생하기를 기원하는데 49일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환생하려면 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49일이 지나면 어디선가 환생했으리라 믿고 이후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의문이 들었다.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도 49제를 지내는데 왜 매년 돌아가신 날에 또 제사를 지낼까?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혼재한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해프닝일지도 모른다. 부탄의 1인당 GDP는 3,000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빈국이다. 화폐는 눌트럼을 쓰는데 인도 루피와 1대1 고정 환율이다. 국민의 65% 정도는 농업에 종사하고 가파른 지형 덕에 수력 발전을 해서 인도로 수출한다. 부탄 정부가 주력하는 산업 분야 중 하나는 관광산업인데 자유여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관광정책 철학 때문이다. 부탄 관광의 모토는 높은 가치, 낮은 영향이다. 여행자들에게 질적으로 매우 훌륭한 여행 경험을 선사하면서도 환경 파괴나 문화 파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점, 부탄 사람들은 과연 정말로 행복할까?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부탄의 행복 정책, GNH를 살펴봐야 한다. GNH가 말하는 행복은 개인과 사회의 물질적 웰빙과 정신적, 정서적, 문화적 필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우주 만물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연기론에서 출발한다. 자연과 사람의 관계도 공생, 공존을 기본으로 한다. GNH는 2008년 제정된 민주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국가는 GNH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왕 직속 기관인 국민총행복위원회가 끊임없이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GNH를 가르친다. 하나의 독립된 과목도 있고 수학, 과학, 지리, 역사, 영어 등의 과목도 연계해서 가르친다. 1970년에 부탄 1인당 GDP는 212달러, 한국은 255달러였다. 지금 부탄은 3,000달러가 채 되지 않고 한국은 3만 달러에 육박한다. 그렇다면 부탄 정부의 정책이 훌륭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 이 의문을 해소하려면 남아시아 나라들과 비교해봐야 한다. 70년대 부탄과 주변 국가들의 빈곤율은 50% 정도로 비슷했다. 지금 남아시아 나라들의 빈곤율은 30%인데 부탄의 빈곤율은 12%다. 이 수치로 보면 부탄의 경제 발전은 성공적이었다. 부탄의 빈곤율이 낮아진 이유는 빈곤층 퇴치를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짰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변국들에 비해 빈부격차 문제가 크지 않고 사회 갈등도 덜하다. 한 조사에서 부탄 국민들은 97%가 행복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부탄 정부의 GNH 조사에 따르면 행복한 국민은 43%밖에 되지 않는다. 부탄 정부가 행복의 기준을 매우 높게 설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 행복의 기준을 낮출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탄 정부는 숫자보다는 국민들의 실질적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임을 엿볼 수 있다.